지방종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종뿐만 아니라 양성종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어떤 특정 세포가 수명을 다하면 죽고 또 다른 세포가 태어나는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항상성이 깨져서 어떤 특정한 세포가 세포 분열을 많이 하면 그것이 종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종의 원인은 성숙 지방 세포가 많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종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찌게 되면 지방종이 생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살과 지방종의 관계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살이 찐다고 해서 지방종이 더 많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방종 중에 다발성 지방종의 경우 유전적 성향이 대략 한 20% 이상에서 있다라고 알려진 바는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종과 생활 습관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혹이 만져진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혹시 암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으로 병원을 많이 내원하십니다. 지방종의 경우에 99%에서 양성종양이 되었고 1%에서 지방육종이라고 하는 암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 지방육종의 경우는 대부분 근육 안에 있는 지방종에서 관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종은 어느 위치에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종은 통상적으로는 피부층 아래에 있는 지방층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피부층을 침범하는 지방종의 경우 섬유 지방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지방층에 생기는 경우에는 피부 바로 아래에 생기는 피하 지방종과 얕은 근막에, 즉 지방층을 여러 층으로 나누는 얕은 근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얕은 근막 밑에 생기는 경우가 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종과 얕은 근막하 지방종이 거의 대부분의 지방종을 형성하고, 한 2% 정도에서만 근막 아래 근육 내에 지방종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층 안에 있는 지방종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계가 좋은 근육 내 지방종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치문 형태, 즉 파고 들어가는 침습 형태로 자라는 근육 내 지방종이 있습니다. 이 근육 내 지방종의 경우, 즉 치문 형태의 근육 내 지방종에서 지방육종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종의 치료의 경우는 일단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종이나 얕은 근막하 지방종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하 지방종이나 얕은 근막하 지방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양성종양이니까 우리가 수술로 절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양성 지방종이구나라는 것을 확진받습니다. 다만 근육 안에 있는 지방종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중심생검 조직검사라고 하는 초음파를 보면서 안전하게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생검 조직검사 후에 우리가 이게 양성종양인지 또는 악성종양인지를 감별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방종을 꼭 제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지방종이 피하 지방종이나 얕은 근막하 지방종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이 미용적으로 보기 싫지 않거나 또는 지방종이 계속해서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지켜봐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방종은 계속해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종이 너무 커지면 압박을 한다든지 또는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든지 또는 미적으로 굉장히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지방종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에 지방종이 있나에 따라서 또는 지방종의 양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양한 지방종이 존재합니다. 지방종 중에 다발성 지방종이라고 하는 유전적 성향을 많이 띤 지방종의 경우 대부분은 팔이나 다리 또는 등 부위, 복부 부위에 다발성으로 여러 개의 지방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발성 지방종의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은
다발성 지방종의 경우에 혈관 지방종이 많아서 혈관 성분이 많은 지방종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압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또는 아주 그냥 미세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의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통증이 굉장히 호전되는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에 발생하는 또는 다리에 발생하는 다발성 지방종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불편감이 커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미용적 성향을 띤 수술들은 다발성 지방종에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종의 또 하나의 종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종 중에 섬유 지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이브로라이코마라고 하는데요. 섬유 지방종의 경우에는 매우 단단한 지방종이 많습니다. 특히 목 뒤라든가 또는 윗등이라든가 등의 중앙 부분 또는 흉벽 부분 이런 곳들에 생기는 얕은 근막하 또는 근막하 지방종의 경우에 매우 단단하고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10cm 이상 거대 지방종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압통이라든가 또는 생활에 불편감이 있거나 또는 누웠을 때 그 지방종이 눌러서 불편감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의원에 내원하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에,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저의 경우에 대부분의 지방종 수술은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10cm 이상의 거대 지방종도 국소 마취로도 편안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안전한 마취를 하게 되고 수술은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10cm 이상의 근막하 지방종의 경우에는 40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다만 5cm 정도의 대부분의 지방종의 경우에서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면 모든 수술이 종료가 됩니다. 수술 후에도 대부분의 분들에서 통증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생제하고 진통제, 알약으로 먹는 정도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의원에서는 지방종 수술에 있어서 엉덩이 주사, 즉 근육 주사라든가 또는 혈관 주사라든가 링거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국소 마취로 모든 마취를 하게 되고 먹는 약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종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발견되는 그러한 아주 흔한 종양성 병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종 수술에 대해서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종 수술할 때 국소 마취를 할 때도 통증은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근막하 마취를 할 때도 처음에 피부에 마취할 때 이후로는 거의 통증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술 시에도 거의 통증은 없습니다. 또 수술이 잘 되게 되면 수술 후에 오는 통증도 거의 없다. 먹는 약 정도로 다 컨트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에서 수술은 지방종 수술 후에 2번 정도 내원하시게 되면 치료는 종료되고 아주 큰 거대 지방종의 경우에 3번 내지 4번 정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지방종 수술을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액관, 즉 피주번이라고 하는 그런 배액관은 필요치 않고 수술 부위에 고이는 장액종을 흡인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종에 대한 수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피낭종을 피지낭종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지낭종은 피지샘에서 기원한 양성 종양이고 우리가 흔하게 관찰되는 아주 심한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 피지낭종은 표피낭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피더말 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피부의 표피를 에피더미스라고 하고 진피를 더미스라고 하는데요. 표피에서 기원한 낭종이라서 우리가 에피더말 시스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표피낭종은 꼭 수술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에피더말 시스트가 염증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편하고 통증도 없고 아주 편한데, 에피더말 시스트, 즉 표피낭종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병원도 여러 번 내원을 하셔야 되고 통증이 무엇보다 매우 심하게 됩니다. 또한 표피낭종의 입구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발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염증성 표피낭종의 그 재발률이 한 40에서 50%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발률이 빈번한 수술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표피낭종을 염증이 없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에서는 염증성 표피낭종도 재발률은 1% 미만인 것 같습니다. 표피낭종의 경우 대부분 우리가 종양의 한 가운데 검은 점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표피 성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낭종 수술할 때는 그 검은 점이 보이면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내용물이 나올 때 우리가 표피낭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피 성분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죽은 각질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때죠. 그런 성분들이 주머니에 쌓이게 되고 이 주머니가 풍선처럼 커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충격이 됐든 또는 압출을 하는 그 압력이 됐든 또는 너무 많이 커져서 스스로 터지게 되면 이 표피낭종의 더러운 내용물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염증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염증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양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피낭종 수술은 염증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피낭종의 경우에 대부분은 중앙에 검은 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엉덩이라든가 발바닥이라든가에 생기는 표피낭종의 경우에는 검은 점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표피낭종은 피부가 있는 우리 몸 두피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몸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게 표피낭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딘가에서 혹이 만져진다 그러면 가까운 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그것이 표피낭종이 맞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씩 환자분들께서 나는 그러면 표피낭종은 어느 정도 크기로 자랐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것을 해보면 정말 표피낭종은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건 많습니다. 0.5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또는 엉덩이 표피낭종이나 또는 등에 생기는 표피낭종이나 또는 복부 또는 머리에 생기는 표피낭종의 경우에 10cm 이상의 표피낭종도 가능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커질 때까지도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낭종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어떤 정답이 있지 않고 아주 작은 사이즈든 또는 1, 2cm 정도 되는 낭종이 됐든 간에 그것이 표피낭종이 맞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발성 피지낭종의 경우는 20-30% 정도에서 유전적 성향을 띈다고 알려져 있지만 7-80%에서는 유전적 성향 없이 본인만 다발성 피지낭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발성 피지낭종의 경우는 팔이나 겨드랑이, 목 주변 또는 흉곽 쪽에, 상복부 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심한 분들 경우에 골반 쪽, 그러니까 엉덩이 위쪽에 있는 골반 쪽에 다발성 피지낭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발성 피지낭종의 경우는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피지낭종 안에 털이 말려들어 있거나 또는 발진성 연모낭종과 혼재되어 있거나 또는 피지낭종, 발진성 연모낭종 또는 표피낭종에 혼재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염증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발성 피지낭종의 경우에 젊은 여성분들 또는 젊은 남성분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용적 목적의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미용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목 주변이나 또는 겨드랑이나 팔 부분에 아주 큰 다발성 피지낭종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 부분이 컴플렉스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피지낭종이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나 이렇게 팔같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드러내야 하는 곳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다발성 피지낭종의 경우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들은 특히 흉부나 상복부 또는 등이나 엉덩이 위 골반 쪽에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히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병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피놀법으로 수술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의원의 경우에는 피놀법으로 다발성 피지낭종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께 흉터 걱정 없이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주 심한 켈로이드 체질이라면 아주 작은 1, 2mm 절개라도 그 부분이 흉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충분히 수술 전에 상의를 많이 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의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지방종 환자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최소 5cm에서 6cm 이상의 얕은 근막 또는 근막하 지방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지방종의 경우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통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저희 의원에서는 수면 마취 또한 하지 않습니다.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편안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주 큰 지방종이 아니라면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모든 지방종 수술을 마치고 있으며 지방종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점은 지방종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세심한 봉합을 통해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의 경우에는 아주 큰 지방종도 대부분 2, 3cm 또는 3, 4cm 정도의 절개로 모든 지방종을 수술하고 있으며 아주 세심한 봉합으로 흉터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방종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깔끔한 수술, 재발하지 않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한계 내에서 흉터까지 줄여주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